안녕하세요. IT 전문가로 가는 길을 에스코트할 장문성입니다. 에스코트 C++로 문법, 구현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언제나 휴일 출판사의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와 함께 IT 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가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는 9장 템플릿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템플릿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고 난 후에 전용 템플릿 함수에 대해 살펴보고 전용 템플릿 함수에서 명시적 템플릿 인수를 사용하여 함수를 구현하는 것과 템플릿 인자 형식을 명시하여 호출하는 것에 대해 코드와 함께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템플릿 클래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템플릿 클래스에서는 간단하게 코드를 통해 템플릿 클래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템플릿 클래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다룰게요. 템플릿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툴입니다. C++에서 템플릿은 가상의 코드를 말하며 템플릿으로 정의한 코드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 때 컴파일러가 실제 코드를 구체화하여 생성해 줍니다. 템플릿에 대한 문법은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템플릿은 가상의 코드로 사용할 형식은 다르지만 수행해야 할 논리가 같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가상의 코드이므로 소스 파일보다는 헤더 파일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전역 템플릿 함수를 살펴봅시다. 템플릿 함수를 만들 때는 템플릿 키워드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형식 인자를 명시해야 하는데 템플릿 형식 인자는 템플릿 키워드 뒤에 꺽쇠 사이에 타입 네임과 가상의 형식명들을 열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함수를 만드는 것처럼 리턴 형식과 함수명, 그리고 입력 인자 리스트와 구체화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템플릿 함수를 만들기 위해 헤더 파일을 추가할게요. 추가 새 항목 헤더 파일인데 이름을 my template method로 할게요. 샵 프라그마 once 템플릿으로 가상 코드를 정의를 하면 이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때 컴파일러가 구체화된 코드를 생성해 준다고 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템플릿 함수를 정의하여 다른 형식 인자를 이용할 때 각각의 형식 인자에 맞는 코드를 수행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템플릿을 만들 때는 먼저 템플릿 키워드를 명시하고 꺽쇠 안에 타입 네임 그리고 가상의 형식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리턴 형식은 void고 함수 이름은 그냥 풀어 할게요. 가상의 형식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한 인자의 형식에 맞게 컴파일러는 실제 구체화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즉 여기서 작성하는 템플릿 코드는 가상의 코드입니다. 따라서 만약 입력 인자로 int 형식을 전달하면 리턴 형식이 void이고 입력 인자 형식이 int인 함수가 만들어지고 입력 인자로 캐릭터 형식을 전달하면 리턴 형식이 void이고 입력 인자 형식이 캐릭터인 fu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컴파일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타입 id를 이용해서 fu 함수의 시그니처를 출력하는 구문으로 작성을 할게요. C와 AND를 사용하기 위해 IOStream을 포함시키고요. 유진 구문도 작성할게요. 타입 id와 괄호 안에 형식명을 주고 단 네임 메소드를 호출하면 형식 이름이 반환됩니다. fu는 템플릿 함수여서 실제 함수명이 될 수 없고 템플릿 인자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실제 함수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성을 하면 자신의 함수 시그니처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전역 템플릿 함수 fu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먼저 템플릿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헤더 파일을 추가할게요. my template method header 파일. 테스트를 위해 정수 형식인 값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문자 형식의 값을 전달하는 예를 작성을 할게요. for 함수는 자신이 어떠한 시그니처를 갖는 함수인지 출력하잖아요. 잘 동작하는지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정수 형식이 값인 1을 인자로 전달할 때는 for 형식의 시그니처가 return 형식은 void이고 입력 인자의 형식이 int인 함수라고 출력이 되고 있고, 문자 A를 인자로 전달할 때는 for의 시그니처가 return 형식은 void이지만 입력 인자의 형식이 캐릭터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 즉 컴파일러는 사용하는 것에 맞게 함수를 전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처럼 형식만 차이가 있고 알고리즘이 같은 경우에 템플릿 함수로 작성을 하면 형식에 상관없이 동작하는 정렬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식에서는 알고리즘이 같지만 특정 형식에서는 알고리즘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대부분의 형식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템플릿 함수로 만드시고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형식을 위해 명시적 템플릿 인수를 사용하여 구체화한 함수를 구현하면 됩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형식의 두 개의 인자를 비교하여 차이를 반환하는 템플릿 함수를 작성할게요. 템플릿 키워드와 타입네임 같은 형식을 입력 인자로 받을 거죠. 차이를 반환할 것이므로 return 형식은 int라고요. 비교를 하는 거니까 함수명은 compare를 할게요. 그리고 입력 인자로 템플릿 형식 인자 두 개가 필요하겠죠. 내부 구현은 두 개의 입력 인자의 차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런데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문자열을 표현을 할 때는 메모리 주소 차를 반환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문자열을 비교를 해서 그 차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명시적 템플릿 인수를 사용하여 함수를 구현하면 됩니다. 명시적 템플릿 인수를 사용하여 작성한 함수는 템플릿으로 작성한 함수를 컴파일러가 전개할 때 사용하지 말고 해당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한 함수를 호출하게 하는 것이므로 구체화된 코드입니다. 따라서 소스 파일에 작성을 할게요. 리턴 형식이 int이고 함수명은 compare. 여기서 만드는 compare는 템플릿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템플릿 키워드와 템플릿 형식 인자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템플릿 인수를 사용한 함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꺽쇠를 표시하고요. const 캐릭터 포인터 string 1과 const 캐릭터 포인터 string 2 return string compare를 이용할게요. mp string 1 string 2 string compare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include string.header 파일을 포함할게요. 스트링 파일과 혼돈하지 마세요.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요. if compare 먼저 int 형식의 값을 전달하여 compare를 호출하겠습니다. cout 첫 번째 인수가 크다. else일 경우엔 첫 번째 인수가 큰 건 아니죠.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서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 hello와 야호를 넣을게요. 실행해 보면 둘 다 문제없이 잘 동작하죠. 이번에는 템플릿 인자 형식을 명시하여 호출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만약 템플릿 컴페어 함수에 입력 인자가 하나는 int 형식이고 하나는 캐릭터 형식이면 어떠한 템플릿 형식 인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컴파일러가 판단할까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서 빌드해 보기로 합시다.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요. int num은 98, 캐릭터 c는 a, if compare num과 c를 비교해 달라. 그리고 그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더라는 건 num이 c보다 큰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땐 작거나 같은 거죠. 빌드해 볼게요. 템플릿 매개 변수 t가 모호하다고 오류가 나오죠. 형식 인자가 하나는 인트저형이고 하나는 캐릭터형이에요. 템플릿 형식 인자를 인트로 해야 될지 캐릭터로 해야 될지 컴파일러가 모호한 거죠. 이 경우에 꺽쇠를 하고 어떠한 형식 인자로 만들어 달라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컴파일러가 적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빌드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잘 동작하죠? 이번에는 템플릿 클래스를 살펴봅시다. 템플릿 클래스는 멤버 필드의 형식과 멤버 필드의 일부 입력 매개 변수의 형식만 다르고 메소드 내부의 알고리즘이 같을 때 사용합니다. 템플릿 클래스도 가상의 클래스로 사용하는 곳에서 어떠한 템플릿 형식 인자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컴파일러가 구체화된 클래스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템플릿 클래스는 멤버 메소드 구현도 가상의 코드여서 모두 헤더 파일을 작성하세요. 간단하게 템플릿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 후에 요소 형식에 상관없이 보관하는 배열 클래스를 구현해 볼게요. 먼저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헤더 파일을 하나 추가할게요. 헤더 파일 my template pragma once. 템플릿 클래스도 만들 때도 템플릿 키워드와 템플릿 형식 인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클래스 my template 물론 가상의 템플릿 형식 이름을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ublic 생성자를 만드십시다. template this의 데이터에다 입력 매개변수로 받은 걸 대입하고요. compare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들어온 데이터와 내부에 있는 데이터의 차를 반환하면 되겠죠. 묵시적 흉변환 연산자도 제공하겠습니다. operator t 형식과 묵시적 흉변환 연산자를 제공합시다. 이처럼 템플릿 클래스는 모두 헤더에 작성하다 보니 클래스 내부에서 멤버 메소드를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템플릿 클래스 외부에 멤버 메소드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세미콜론 하고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하고 주석 처리를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래스 외부에 멤버 메소드를 작성할 때는 템플레이트 키워드와 템플레이트 형식 인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my template. 그리고 템플릿 클래스명은 명확한 클래스명이 될 수 없고 템플릿 형식 인자를 포함해야 템플릿 클래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my template this의 데이터는 데이터. 또다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type name t my template t compare t in return data minus in template type name t my template t operator t return data. 여기는 반환 형식이 int죠. 이제 템플릿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먼저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되겠죠. my template. 템플릿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템플릿 형식 인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my template. int로 할게요. empty 3을 초기값으로 전달할게요. diff compare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compare. 사용하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선언할 때 템플릿 형식 인자를 명시해야 한다라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작 8과 3의 차이를 한번 출력을 합시다. diff and 그리고 묵시적 행변환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empty하고 3하고 만약에 같으면 같다라고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empty에 초기값으로 3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력되게 되겠죠. 시작 다르다. 마이너스 5하고 같다가 출력이 돼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겠죠. 실행해 봅시다. 너무 많은 오류가 발생하네요. 여기에 형식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복사를 해서 전부 변경을 해 볼게요. 다시 빌드 하고요. 예, 약간의 차이만 있죠. 컴페어 이름도 여기에서 잘못됐나 보네요. 여기 컴페어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예. 다시 빌드 할게요. 오류는 이제 사라졌네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차이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이제 같다라고 잘 동작하죠. 그리고 태블릿 클래스 형식의 개체를 동적으로 생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my template 이번엔 템플릿 형식 인자를 캐릭터로 할게요. pointer empty2 new my template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템플릿 형식 인자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걸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매번 템플릿 형식 인자를 사용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타입 데피네이션을 이용하십시오. my template
이와 같은 걸 나는 myInt라 하겠다. 철자 맞나요? 이와 같이 타입 데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사용할 때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고 대신해서 myInt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해 볼게요. 이 부분에 잘못했네요. 실수가 많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잘 동작하죠? 안시 표준에서는 STL 즉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L에는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클래스와 컬렉션에 보관한 자료를 차례대로 순회하여 방문할 수 있는 반복자 그리고 함수 개체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템플릿 클래스와 템플릿 함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이어를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면서 템플릿 클래스에 대해 학습해 올 거예요. 보다 깊이 있게 템플릿 클래스를 학습하시려면 STL에서 제공하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흉내내어 만들어 보세요.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 에스커트 자료구조와 STL 책에서는 STL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템플릿 클래스를 직접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학습해 보세요. 헤더 파일을 추가해서 베이어를 템플릿 클래스로 작성해 봅시다. 추가 새 항목 헤더 파일 ARR 샵 프라그마 원스 템플릿 형식 인자를 t라고 할게요. 보관할 요소 형식이죠. 타입 네임 t 클래스 ARR 요소 형식을 저장할 저장소가 필요하죠. t 포인터 베이스 저장소의 크기를 위해 상수 멤버 필드를 캡슐할게요. const int bsize public 생성자에서는 저장소의 크기를 입력 인자로 받게 해야겠죠. 그리고 상수 멤버 필드를 초기합시다. bsize 베이스에 동적으로 저장소를 생성해야겠죠. bsize 그리고 저장소에 보관된 각 요소를 초기화를 합시다. bsize i++ 베이스의 i번째 요소는 0이다. 소멸자에서는 동적으로 생성했었던 저장소를 소멸해야 되죠. 베이스 요소를 참조할 수 있는 인덱스 연산자를 제공해 줍시다. if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인덱스가 b사이즈보다 작다라면 즉 유효한 인덱스일 때는 return 저장소에 있는 인덱스 요소를 반환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땐 throw 잘못된 인덱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외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include arr.header 템플릿 형식 인자를 int로 하는 배열을 선언할게요. int인 배열을 선언할게요. 보관할 수 있는 최대 요소 개수는 1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요소의 값을 보관해 봅시다. arr의 i번째 요소에 i 플러스 2를 대입할게요. 즉 1, 2, 3, 4, 5, 6, 7, 8, 9, 10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관이 됐는지 확인하는 코드도 작성해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cout arr의 i번째 요소를 출력하세요.
실행해 봅시다. 잘 동작하네요. 이상으로 템플릿 강의를 마칠게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까지 학습한 C++ 문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 거예요. 개발 공정에 대한 소개부터 시나리오, 요구 분석 및 정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구현해 볼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미리 학습하고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